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회사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뭐 별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서 오늘 한 잔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을 누군가 주셨어요. 이게 그냥 양주가 아니라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양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토닉 워터,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이볼을 만들 때 이 얼음을 만들 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 얼음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물로 한번 씻어내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얼음 그 주변에는 아주 얇게 부서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싹 다 녹여서 없애주고 해야 하이볼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7~80% 정도 넣어주라고 했어요. 저처럼 술 잘 모를들은 이렇게 넣어주고, 양주 산토리 위스키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넣는 게 맞나? 에이, 그래,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뭐 좀 보이겠죠? 그리고 살짝 눌러주라 했어요. 뭐 이렇게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눌러주라 그랬는데 숟가락을 뭘 굳이. 여기 뭐 레몬 참 들어가겠다. 예전에 연어 먹으려고 요거 사놨던 게 있었어요. 이게 레몬이에요. 레몬. 근데 너무 오래돼서 상했나? 한번 냄새를. 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찍 두 번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아직 안 상했어야 되는데. 2024년 12월까지라고 써 있으니까 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꼭 한번 두 번 눌러주라고 했으니까 두 번 눌러주고 마셔보겠습니다. 오우, 맛있네요.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데 이게 진짜 일이 힘든 거는 둘째치고 사람이 힘든 게 제일 힘든데, 하필 제가 지금 일하는데 좀 도라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난생 진짜 17년을 일했는데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직무유기한다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오히려 일이 있으면 더 하는 스타일이지 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야, 나보고 직무유기라고. 맨날 야근해서 9시 10시에 가는 사람한테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가? 직무유기면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해야 되는 게 직무유기 아닌가요? 본인은 맨날 6시에 집에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뭐 엔간하면 안 부딪히려고, 뭐 나의 윗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나의 윗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네요. 뭐 자기 밑에 사람한테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윗사람이라고. 내용을 전체를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뭐랄까, 제시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지?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건데. 그걸 주로 하는 곳에서 호스트라고 하죠. 뭔가를, 이 업무를 하나를 맡아서 주로 이쪽에서 하는 거. 그 호스트가 하는 건데, 그 호스트에다가 먼저 한번 물어봐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전체적인 조직은 합이 똑같죠.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근데 당연히 그쪽에서 호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해보라고 얘기한 게 과연 사기인가? 그렇죠. 뭐 우리 쪽에는 같은 회사지만, 같은 회사의 같은 지점이지만, 우리 지점의 입장에서는 뭐 잃는 거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조직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걸 사기라 그러면은 전 직원이 다 사기꾼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좋아요. 뭐 알아서 사는 거 좋은데 왜 남을 피해를 주지? 직무유기. 와, 직원이 직무유기라. 본인은 간부 입장이니까 오히려 본인이 직무유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재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흐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빨리 그 암덩어리나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일 수도 있죠. 내가 잘못이고 내가 미친놈이라 내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딴 데로 보내버리든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아무튼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 제일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뭐 어디서부터가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시간만 빨리 넘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뭔가 지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도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 이게 뭐 자기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냥 넘어간다.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시킨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제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면 저는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 암세포가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지. 그 암을 계속 키우고 있으면 이 암이 커지거든요. 커진 암은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직이 망가지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뭐 그건 모르겠고 그냥 어찌됐건 저찌됐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별로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오늘은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근데 그렇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진짜 별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굳이 안 알고 안 마주쳐도 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부분인데 뭐 그거는 나의 의지는 아니니까요. 그건 뭐 윗사람들의 의지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본인들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건가? 모르겠네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막 북적북적하면서 살고 싶은 스타일은 아닌데 내가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문제는 빠르든 천천히든 빨리 해결하면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몰랐으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상은 그냥 해결하고 해결을 한다라는 건 뭐 지금 즉시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 고민에 따라서 차기적으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싫다 본인들이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무슨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답답하긴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짬이면 원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칼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칼을 들으면 피가 튀기겠지. 그러니까 그쪽만 피가 튀기면 나한테도 튀기겠지. 그런 게 싫은 거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만히 놔두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고름이 터지기 전까지는 상관없은 거니까. 근데 고름을 짜내서 뭔가 치료를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해야 되니까요. 뭐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자 그 사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피가 튀긴다, 나한테 고름이 좀 튀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 이게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도려낼 것 같아요. 나한테 좀 피해가 오더라도. 그게 내 후배들을 대하는, 그 후배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아, 내 선배가 저러저러 하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을 위해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어찌됐건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안 하는 게 직무유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오니까 아주 그냥 그 냇물이 아주 그냥 혼탁해지고 아주 좋네요, 그냥.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피곤합니다. 뭐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뭐 원래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건데 저는 대충 제가 보니까 떠나는 걸로 돼 있어서 굳이 내가 떠나겠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나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들고 나서부터는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굳이 똥이랑 같이 일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내가 뭐 엄청나게 뭐 잘 돼가지고 임원이 되고 이럴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랑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만약에 어차피 떠날 게 아니었었으면은 저는 당장 내일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인 것 같으니까 날 보내라. 니들끼리 잘 해보세요. 라고 하고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떠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2, 3개월 후면 떠날 거라서 굳이 남아있는 사람이 뭐 고생하겠지만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인걸. 내가 좀 정신병자랑 같이 일하는 거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든데 나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걸 참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부터 먼저 좀 살고 볼 것 같아요. 아니 뭐 더 잘할 수도 있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그런 암세포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내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분명히 내가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 세상 만사, 직장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유명한 도라이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만나봤는데 워낙 유명한 도라이라서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알 정도, 그러니까 어린 직원 빼고는 전 직원이 알 정도의 도라이인데 제가 운이 나쁜가 봐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게 운이 나쁜가 봅니다. 난 그래도 엔간하면 내가 손해보고 엔간하면 내가 좀 베풀고 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그래서 제가 신을 못 믿나 봅니다. 맨날 신은 시련만 주지 좋은 건 안 주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술 먹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먹었네. 이게 약간 알코올이 도수가 높다 보니까 얼음이 금방 녹는 것 같아요.
7, 80%. 근데 조금 남아가지고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조금 남겨놓으면 김새니까. 하고 이렇게 똘똘똘똘똘똘. 어우, 좀 많이 넣었어요 이번엔. 아까 레몬을 다시 갖고 와야 되겠네. 잘 흔들어서 두 번 쭉쭉. 오케이. 하고 콩 두 번 눌러준다. 오케이. 이번에 좀 많이 넣었는데 맛이 어떨지. 근데 벌써 이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안주를 안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러다 미친놈이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안주는 추석 때 선물 받은 야채 참치가 있네요. 야채 참치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2029년까지요. 참치캔 뭐 쓸데없는 정보긴 한데 참치캔에 들어있는 요 국물 있잖아요. 국물은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올리브유는 사서도 먹죠. 사서도 먹는 거니까. 이거 또 숟가락 갖고 와야 되겠네. 야채 참치는 숟가락으로 먹어야죠. 되게 야채 참치 만든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야채들, 이게 야채죠. 감자인가? 이거는 완두콩일 거고, 이건 당근, 이건 옥수수, 이거는 피망이겠죠? 피망. 근데 피망이 너무 오래 있어서 물렀어요. 어찌됐건 동원그룹은 현금이 많기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이 동원그룹 겁니다. 아우 씨, 양주를 너무 많이 넣네. 벌써 취하네요. 술을 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원래 사실은 이런 미친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오늘 집에 와서 약간 한강을 좀 달려볼까 했었는데, 달릴 마음은 싹 사라졌고, 술을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남았네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윗사람이 뭔가 우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우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런 정신 나간 사람과 맞닥뜨려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불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회사를 오래 다녔고 위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위치에서 뭐 내 윗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가는 건데, 그냥 가면 되는데. 참고로 뭐 누군가가 저한테 뭐 너는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중간에서 중상 사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달 동안 없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땐 내가 지금 한 달 없다 그러면 아마 뒤집어 엎어질걸요? 진짜?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한 달 내가 없으면 아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모은 하고 있다.
뭐 엄청 잘하진 않지만 원래 성격이 엄청 잘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난 중상을 목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목표선을 잡고 합니다. 뭐 태어난 걸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뭘 굳이.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술을 먹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물론 이거를 저의 애청자인 그 르꾸르제 누나의 둘째가 보고 있어서 참 술 먹는 모습 이런 거 참 보여주는 거 참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다.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보다 참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법하다. 뭐 요 정도의 메시지. 술 먹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건 절대 전달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어떤 워닝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죠. 개인적으로는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이런 막말 잔치를 해준 그 사람도 엄청난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4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 정도의 지식 수준, 물론 그 사람이 그 학교를 정말 시험 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는 건 개탄할 일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그만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렸을 거고, 그만한 수준의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건 진짜 우리나라 문제라는 거죠.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학교는 유니버시티잖아요. 대학교는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매너와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무조건 뭐 수능을 잘 보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간다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학교, 뭐 요즘에 우리나라 의대가 문제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의사가 된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면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좀 더 남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공부도 잘하면서 돈에 관련돼서 뭔가 좀 더 생각이 남다른 사람들이 경영학과 경제를 가는 게 맞는 거고, 공부를 잘하면서 나는 뭔가 만드는 게 좋고 짓는 게 좋고 좀 더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 건설 뭐 이런 쪽 가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의사가 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 주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국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당한 양의 돈을 강제로 걷어서 그 강제로 걷은 돈을 배분해 줍니다. 아마 데이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일반 작은 병 가지고 병원 가는 횟수, 그냥 횟수죠, 횟수. 병원을 가는 횟수가 많은 나라가 드물 거예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감기 걸렸는데 왜 병원을 가요? 감기 걸렸으면 쉬어야지. 그 뭐지, 어린이들이 보는 마샤라는 그 곰과 마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상당히 뭐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감기를 걸리면 블루베리 꿀을 먹습니다. 왜냐라고 물어보면 블루베리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열을 내리는 어떤 기능을 가는 그런 식물적 특성의 그런 어떤 그런 성분이 있어요. 보통은 감기에 걸리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 그 감기는 아직도 잡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를 내 몸이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뭐랄까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당장 내가 뭐 감기에 걸렸으니까 빨리 뭔가 백신을 맞아서 뭔가를 맞아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거보다는 내 몸 자체가 그런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기른다, 펀더멘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금융에선 그렇죠. 근데 그런 펀더멘털을 기를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 조금 한다고 바로 병원 가서 약 먹고, 성격이 급한 거죠. 성격이 급한 건데 막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다 각자의 성향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과연 면역력을 기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몸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저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기 걸리고 문제 뭐 몸이 좀 아프고 으스스하면 바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링겔 맞고 약 사서 먹고 빨리 없애려고 하죠. 그 병이 내 몸에 머물러 있는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난 당장 뭔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내가 잠시 쉬면 그 쉼의 시간 동안 내가 잃는 게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잃는 거가 그럼 내 인생에서 그 잃는 시간, 그 잃을 때 소비되는 자본, 재화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재화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재화를 계속해서 탐하기 때문에 그 재화를 얻기 위해서, 손실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약을 먹고 병원을 가서 치료하고 나와서 재화를 버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퀘스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조금 더 슬로우 라이프를 사는 게 인간적인, 인생적인 측면에서는 낫지 않나. 물론 저도 살기 위해서 살죠. 뭐라도 하면서 살죠. 근데 삶에 있어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너무 인생을 꽉 채우면서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또한 채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끈을 못 놓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바다와 산과 하늘을 보면서 여유를 느끼죠. 그 여유가 어떤 나에게 힐링이 되면서 그게 어찌 보면 원동력,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 이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최선은 다하면서 살되 어떤 여유를 내가 갖고 사느냐 아니냐 그 여유를 로스로 보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사실 뭐 직장인이면 아침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일한다고 봐야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일한다고 보는 건데 그럼 12시간 말고 나머지 12시간 중에 한 7시간, 6시간, 7시간은 잔다고 보면 그럼 한 6시간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6시간 중에 이동거리 빼고 씻는 시간 빼고 뭐 등등등 빼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 남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나에게 온전히 투자하고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3, 4시간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살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3, 4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 3, 4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거냐는 그 사람 아 진짜 그 사람 성향에 달려있죠. 그 사람의 성향이 이 3, 4시간을 어떻게든 뭔가로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움직일 겁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 아마 본인의 생활에서 본인의 하루에서 나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3, 4시간일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물론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그냥 직장인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은 12시간 일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회사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치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2시간 중에 6시간 자면 6시간 남는 건데 그 나머지 16시간 중에 온전히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온전히 나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한 3, 4시간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 3, 4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갑자기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온수 공급이 중단된대요. 온수 요즘 쓰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 4시간을 좀 채우고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3, 4시간을 뭐 그렇다고 엄청난 뭐 자기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측면을 조금 더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든가 아니면 좀 지쳤으면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좀 채우면서 뭔가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테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그냥 어떤 방향성인 거지. 뭐 일단 3, 4시간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 넥스트가 좀 결정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죽어봐야 알죠. 언젠가 죽겠죠. 전 죽음에 대해선 초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 보고 뭐 너 당장 내일 죽어 그러면 그건 싫지. 근데 사실 뭐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죠. 대신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보자 라는 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대충 살진 말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 다 써서 살자. 왜냐면 닳지 않으니까요. 닳는 거면 좀 얘기가 달라요. 내가 뭔가 에너지를 써서 내가 뭔가 내 지식을 써서 그게 닳아서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얘기 다르죠. 근데 뭐 지식은 줄어들지 않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을 돈을 벌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내 돈이 줄어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돈을 원하면 돈에 대한 정보를 주는 편이고 공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더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돈을 깎아먹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면 그 곱절로 돌아와요. 근데 그 곱절이 저한테는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나도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나 알아서 자기 돈, 자기 집, 뭐 자기 생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누구한테 의지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의지하진 않지만 함께해서 행복하다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은 직장인이니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하루에 2분의 1, 50%잖아요. 아까 잠깐 말했던 3, 4시간 정도가 나한테 온전히 하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그게 고작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50%를 차지하는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되게 핍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사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장 관두고 싶지. 어느 누가 회사를 다니고 싶겠어요. 관두고 싶죠. 관두고 싶은데 그렇게 막 관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온 인컴 때문에 그 인컴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컴으로 뭐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컴은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참고로 저는 소비 성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이 거의 뭐 한 달에 뭐 진짜 맘먹고 살면 진짜 30만 원도 안 갖고 살 수 있어요. 별로 뭘 안 사요. 굳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아까워서. 그리고 대충 다 있습니다. 뭐 살만한 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중년 남성이라는 나이가 되면 되게 좋은 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솔직히. 없어도 삽니다. 내가 굳이 요걸 해보고 싶어라고 의지를 갖고 돈을 써야지라고 해야 쓰는 거지. 뭐 굳이 없어도 다 삽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회사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제 옆에 과장님 계신데 정말 순진하고 순박하고 일도 잘하시고 착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일하면 너무 좋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내가 뭐 더 도와줄 게 없는지, 내가 더 드릴 게 없는지, 내가 뭐 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라이가 나랑 같이 일하면 이건 되게 이게 로스예요, 로스. 웨이스트지, 웨이스트. 저 사람이랑 내가 굳이 내 인생 기껏해야 80살 살 텐데 80살의 인생 중에 저 인간이랑 같이 있는 시간? 제가 마스크 쓰거든요. 요즘에 일하면서. 왜 마스크 쓰냐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저 인간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서예요. 진짜. 뭐 네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너무 결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사람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숨도 쉬고 싶지 않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내뱉은 공기를 내가 마시고 싶지도 않아요. 뭐 제가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되게 더럽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게 싫은 거죠. 싫어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싫은 거에 대해서 아니 내가 제가 아니어도 먹고 살고 전혀 문제 없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저 사람 싫은 그런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려고 막 같이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아, 굳이 왜 내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기분도 많이 좀 풀렸고 어차피 뭐 내일 가서 그 도라이를 또 보겠지만 뭐 어쩌겠어. 씨발 뭐 아, 같이 술 먹자고 하던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술을 왜 싫어하는 사람이랑 술을 먹어야 되지? 저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공칠 때도 마찬가지고 술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중에 소중한 하루거든요. 그 소중한 하루에 정말 내가 저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고 공을 치고 술을 먹는다? 왜요? 이건 영업이랑 달라요. 영업할 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가면 쓰고 가는 거니까. 나의 어떤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니까. 오케이. 그게 또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내가 굳이 이건 영업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평가하는데 굳이 내가 그럴 일은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좀 풀리네요. 이런 목적으로 영상을 킨 거고요. 얼른 먹고 게임이나 하다가 사업장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고 자야죠. 오늘은 뭐 사실 제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글을 쓰는 건 조금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 라고 물어본다면 글은 진정성이 담겨야 비로소 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무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이 글을 써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쓴다든가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인가요? 타셨는데 아직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대충 줄거리는 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뭐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좀 세다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큼 제가 뭐 부족한 거겠죠. 전 세계에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나 평론가나 그런 전문가들이 이 사람을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랑 안 맞는다? 그럼 내가 잘못된 거지. 별 수 없죠 뭐. 근데 어찌됐건 저는 뭐 극단값을 좋아하지 않아요. 극단값 말고 그냥 중간값을 좋아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인데 약간 내용이 조금 극단값이긴 하더라고요. 그 극단값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뭐 저는 모르는 저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모르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난리 나가지고 서점 가서 책 사고 난리 났더라고요. 난 예상했지. 분명 한국 사람들은 저 책을 사려고 줄을 쓸 것이다. 예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국민성이고 냄비근성. 솔직히 그 책을 줄 서서 산 사람 중에 그 책을 읽은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사람은 5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념품처럼 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쁘냐? 뭐 감히 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게 좀 전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한강 작가님의 책을 사서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예, 대충은 보겠지. 대충은 보고 읽진 않고 소장은 할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은 버려지겠죠. 근데 뭐 그 소장한다라는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기쁨, 소유욕 이런 건 채워지겠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게 딸리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작품을 보고 뭐 이래저래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서 평상시에도 뭐 한 달에 책 한 권 읽을까 말까인데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에 갔을 때 요런 책, 요 책을 상품으로 받았어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쓴 인간관계론. 와,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읽어볼 거예요. 주말에 읽어볼 건데 이 책에 관련돼서 어떤 강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이 고도로 깊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저명하신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읽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요것도 읽어야 됩니다. 자존감 수업. 사실 이거 예전에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이걸 읽어보겠다고. 솔직히 아직 한 장도 못 넘겼습니다. 부끄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틀고 술을 마시면서 떠들어 보니까 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도라이들은 아니고 도라이와 진짜 아무 관심 없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조차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윗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똑같이 생활을 하겠죠. 뭐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 남들이 그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정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정답대로 살 텐데 그 정답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점마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 인생의 원칙은 올바르게 산다. 그 올바르게 산다 가로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어떤 틀린 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틀린 정의라고 누군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원칙을 지키며 살 겁니다. 고맙습니다.